안녕하십니까. 올해 92 평생 어르신들 건강을 진맥한 한의사 최일현입니다. 제가 70년 가까이 한의원 문턱을 지키며 가장 많이 듣는 어르신들 하소연이 있습니다. 원장님, 몸은 냉골이고 손발은 얼음장 같은데 자고 나면 기운 없고 삭신이 쑤셔요. 다 늙은 탓이겠지요. 하는 그 한숨 섞인 말씀에 평생 고생만 하신 그 몸이 어찌 이리 차갑고 아프실까? 제 가슴도 참 시렸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걱정을 안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엌 한 구석 그 흔하디 흔한 생강 한 톨이 사실은 그 지긋지긋한 냉기를 몰아내고 온몸의 혈액을 뜨겁게 돌리는 불씨이자 온갖 염증과 통증을 잠재우는 천연 명약이라는 사실 혹시 짐작이나 하셨습니까? 그저 감기약 정도로 혹은 속만 쓰리게 하는 것이라 외면하진 않으셨는지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조선의 영조 임금도 이 생강으로 80평생 건강을 지켰고 동서양 의학 모두 생강을 치료의 선물, 만병을 다스리는 약재로 귀히 여겨왔습니다. 현대 과학 역시 생강이 면역력을 키우고 심지어 암세포까지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저 그런 식재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생강 속 진저롤, 쇼가올 같은 강력한 성분들이 막힌 기혈을 뚫고 노쇠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비싼 보약은 찾으시면서도 이 귀한 생강은 독하다, 속 쓰리다는 걱정, 혹은 정작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 몰라 제대로 활용 못 하신다는 겁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귀한 생강도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기사회생의 명약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바로 이 어떻게 온갖 질병을 막고 염증을 없애고 암세포까지 때려잡는 생명의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최일현이 92년 지혜를 모두 모아 생강과 이것을 함께 먹어 온갖 질병 막고 수족냉증, 암세포 이기는 법, 그 약효를 10배 높이는 비법과 염증 싹 없애는 특급 궁합 레시피, 그리고 독이 되는 최악의 섭취법까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증과 병원 신세에서 해방시켜줄 진짜 생강 활용법을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 방법으로 휠체어 신세 각오했던 70대 어르신이 다시 두 발로 걷게 되신 눈물겨운 이야기도 들려드릴 테니 절대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나면 부엌의 생강 한 조각이 보약으로 보이실 겁니다. 몸속 냉기, 지긋지긋한 통증, 꺼져가는 기력, 이 생강 한 조각으로 그 고통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늘 곁에 두고 쓰면서도 정작 그 속을 잘 몰랐던 이 생강, 그 참모습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비로소 생강이 여러분께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생강 맛은 맵고 그 성질은 아주 따뜻하다고 봅니다. 몸속에 깊이 박힌 차가운 기운, 즉 한살을 몰아내는 힘이 아주 강하지요. 아마 여기까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이면 다 같은 생강인 줄 아시는데 생것으로 쓰는 생강과 바싹 말려서 쓰는 건강은 그 쓰임새와 약효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걸 모르고 드시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효과를 못 보거나 심하면 오히려 몸에 맞지 않아 고생하실 수 있어요. 자,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생강은요, 그 기운이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힘, 즉 발산하는 작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오한이 들고 으슬으슬 춥고 콧물이 주르륵 흐르는 초기 감기에 생강차를 뜨겁게 끓여 마시면 몸 겉에 달라붙은 나쁜 기운을 땀구멍을 확 열어 밖으로 몰아내서 감기를 뚝 떨어뜨리는데 아주 그만입니다. 하지만 평소 기운이 허한 분이 몸 드겠다고 이걸 매일같이 드시면 오히려 그 발산하는 기운 때문에 내 몸의 소중한 기운까지 밖으로 술술 새어나가 더 피곤해지고 지칠 수도 있다는 점,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반면에 생강을 잘 말린 건강은 밖으로 뿜어내는 기운은 수그러들고 대신 몸속 아주 깊숙한 곳까지 따뜻하게 드는 힘, 즉 온리작용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한겨울 차디찬 아랫목에 뜨끈하게 군부를 활활 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속이 냉해서 소화가 안 되고 늘 배가 차갑고
손발이 시려 잠 못 드는 수족냉증에는 이 건강을 쓰셔야 속부터 제대로 데워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말리는 과정에서 생강 속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리 쇼가올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 쇼가올이 염증과 통증을 잡고 심지어 암세포를 억제하는 힘이 생강의 진저롤보다 훨씬 월등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푹 쪄서 말린 찐 생강은 이 쇼가올 성분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긋지긋한 만성 염증이나 관절 통증, 여성분들 생리통 같은 오랜 통증에 그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그러니 내가 왜 생강을 먹으려 하는지, 내 몸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먼저 꼼꼼히 살피시고 그에 맞게 생강이냐, 건강이냐, 혹은 찐 생강이냐를 현명하게 골라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껍질. 제가 늘 웬만한 채소는 껍질째 드시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지만 생강은 조금 다릅니다. 생강 껍질은 그 성질이 서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처럼 몸속 냉기를 몰아내고 몸을 따뜻하게 드려는 목적이라면 껍질은 깨끗이 벗겨내고 노란 속살만 쓰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원장님, 그래도 생강은 너무 맵고 아려서 속이 쓰려요 하시는 분들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럴 땐 억지로 참고 드시지 마시고 꿀을 한두 숟갈 타서 매운맛을 부드럽게 달래거나 빈속 말고 식사 후에 드시면 훨씬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밥알만큼 아주 조금씩 시작해서 내 몸을 살살 달래가며 적응시키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정리하자면 감기 기운 없이 평소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생강보다는 말린 생강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내 몸의 기운 손실 없이 속을 든든하게 덮이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 이제 확실히 아시겠지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생강은 수분이 많아서 보관을 잘못하면 금세 썩거나 시커멓게 혹은 푸르스름하게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댁의 생강이 조금이라도 물러졌거나 곰팡이가 눈곱만큼이라도 보인다면 절대 아깝다고 그 부분만 도려내고 드시면 큰일 납니다. 썩은 생강에서는 우리 간을 파괴하는 사프롤이라는 무서운 독이 나오고 곰팡이에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나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생강 전체로 퍼져 있을 뿐 아니라 펄펄 끓이거나 깨끗이 씻어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생강은 두말할 것 없이 당장 음식물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몸과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 이렇게 생강을 제대로 알고 내 몸에 맞게 준비하는 기본을 다졌으니 이제 이 귀한 생강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내는지 그 7가지 보석 같은 효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강은 온몸을 드는 천연 난로이자 막힌 혈관을 뚫는 혈액순환 개선의 왕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지요? 우리 몸은 따뜻해야 합니다. 천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곤두박질치고 온갖 병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은 물론이고 머리도 맑지 못하고 기운도 쭉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생강, 특히 말린 생강은 몸속 깊은 곳 단전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서 좁아지고 막혔던 혈관 구석구석까지 따뜻한 피가 힘차게 돌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온몸에 온기가 퍼지니 당연히 손발 시린 수족냉증이 좋아지고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75 되신 박씨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나는 여름에도 양말 없이는 잠을 못 자 하실 정도로 손발이 얼음장이셨어요. 밤마다 발이 시려서 이불을 꽁꽁 싸매도 소용없다고 늘 하소연하셨지요. 제가 다른 약보다도 딱 3달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찐 생강을 연하게 차로 달여서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이까지 생강이 뭘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석 달 뒤에 한약방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 혈색부터 다르시더군요. 원장님,
내 평생에 이렇게 발이 따뜻해 보기는 처음이요. 이제 밤에 다리 뻗고 편히 잡니다 하시며 소녀처럼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곱던지요. 네, 생강이 할머님의 막힌 혈관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드린 것입니다. 둘째, 생강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력 파수꾼이자 암세포를 막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 한 번 걸려도 크게 앓고 대상포진 같은 병에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약해진 면역력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생강 속에는 우리 몸의 군대, 즉 백혈구의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쇼가올 성분은 우리 몸속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병들게 하는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까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괜히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생강을 최고의 항암 식품 중 하나로 꼽은 것이 아니지요. 제게 오랫동안 진료받으시던 68배 김 선생님은 유독 환절기마다 심한 몸살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한번 앓고 나면 보름 넘게 기운을 못 차리셨지요. 늘 면역력이 약해서 큰일이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보약보다 매일 꾸준히 찐 생강 가루를 꿀에 조금 개어서 따뜻한 물에 타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까요? 원장님, 신기하게 올 봄에는 그냥 목만 좀 칼칼하다 말았어요. 예전 같으면 벌써 드러누웠을 텐데 말입니다 하시며 허허 웃으시는데 꾸준한 생강 섭취가 그분의 면역력이라는 방패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지요. 셋째, 생강은 끈질긴 염증과 통증을 다스리는 천연 소염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찐 생강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무릎이야, 우리 어르신들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지요.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따라오는 것을 어찌 피하겠습니까? 뻑뻑하고 쑤셔서 걷기조차 힘들 때 병원 약이나 주사도 그때뿐일 때가 많아 참 답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서 찐 생강을 만들면 쇼가올 성분이 아주 풍부해진다고 말씀드렸지요. 바로 이 쇼가올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들의 활동을 막아주는 강력한 천연 소염 작용을 합니다. 독한 화학약처럼 속 버릴 걱정 없이 몸의 염증 반응 자체를 순하게 다스려서 통증을 서서히 가라앉혀 주는 것이지요. 5년 넘게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69 초의 여사님이 떠오릅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좋아하시던 동네 마실은 꿈도 못 꾸고 집 앞 계단조차 난간을 붙잡고 겨우 내려오셨어요. 원장님, 이 다리가 너무 아파서 차라리 없는 게 낫겠소 하실 정도로 기운이 다 빠져 계셨지요. 제가 다른 치료와 더불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찐 생강 가루를 따뜻한 물에 꾸준히 타 드셔보시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드시기 시작하셨지요. 그런데 넉 달쯤 지났을까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을 모습으로 지팡이 없이 한약방 문을 들어서시는 겁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하게 무릎 쑤시는 게 절반은 넘게 가라앉았어요. 이제 동네 한 바퀴 슬슬 걸어 다닐 힘이 생깁니다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그분께 생강은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다시 세상과 만날 수 있는 희망을 드린 셈입니다. 넷째, 생강은 더부룩한 속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울렁거림을 잠재우는 해결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시키는 힘, 즉 위기가 약해져서 조금만 과식하거나 신경을 써도 속이 영 불편한 분들이 많으시지요. 명치 끝이 답답하고 배에 가스가 차고 밥맛도 없고 참 괴로운 일입니다. 또 멀미 때문에 차 타기가 겁나고 입덧으로 고생하는 며느리나 딸 걱정에 마음 쓰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테고요. 이럴 때도 생강이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생강은 위장이 너무 늘어지지도 너무 긴장하지도 않게 부드럽게 운동을 도와 음식물이 잘 내려가게 합니다. 또 소화액도 적절히 나오게 해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지요. 뿐만 아니라 생강의 그 알싸한 성분, 진저롤레는 울렁거림이나 구역질을 느끼게 하는 우리 몸의 신호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미나 입덧으로 속이 뒤집어질 때
생강 한 조각을 입에 물거나 생강차를 마시면 속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옛날 뱃사람들이 망망대해에서 생강을 귀하게 여겼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게 오랫동안 오시던 60 후반의 남자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속이 약하신지 기름진 것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늘 소화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어요. 조금만 신경 쓰는 일이 있어도 바로 체해서 며칠씩 고생하시는 것이 안타까웠지요. 제가 다른 약과 함께 식후에 커피 대신 꼭 말린 생강을 연하게 우린 차를 입가심으로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되겠나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몇 달 뒤에 오셔서는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시며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속 더부룩하던 게 싹 가시고 이제 밥 먹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하시는데 저도 덩달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다섯째, 생강은 몸속 묵은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내는 강력한 정화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알게 모르게 좋지 않은 것들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음식, 탁한 공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생긴 노폐물과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온갖 염증과 병의 원인이 되지요. 그런데 생강은 우리 몸의 청소 시스템을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시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생강은 땀구멍을 열어 땀으로 노폐물을 내보내고 소변이 잘 나오게 도와 신장을 통해 독소를 걸러내며 장 운동을 도와 대변으로 묵은 찌꺼기를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즉, 땀, 소변, 대변이라는 우리 몸의 주요 배출 통로를 모두 활짝 열어젖혀서 몸속 대청소를 해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생강차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종종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다, 피부가 맑아진 것 같다 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 안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것들이 씻겨나가니 당연한 결과이지요. 여섯째, 생강은 우리의 생명줄인 심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영양분과 산소를 실어 나르는 것이 바로 피이고 그 피가 다니는 길이 혈관이며 그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이 심장과 혈관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생강은 앞서 말씀드렸듯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고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막아 혈액이 막힘없이 잘 흐르도록 돕는 것이지요. 일부 연구에서는 생강이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생강에는 피를 묽게 하는 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꾸준히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함부로 드셨다가는 오히려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70 초반의 어르신은 늘 가슴이 답답하고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혈액순환이 문제인 듯하여 식단에 말린 생강을 조금씩 꾸준히 활용해 보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은 전보다 가슴 답답한 것이 덜하고 숨쉬기가 한결 편해진 것 같다며 한결 밝아진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생강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지만 혈액 순환 개선에 분명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생강은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는 호흡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환절기만 되면 콜록콜록 기침이 멈추지 않고 목에 늘 가래가 걸려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지요? 특히 담배를 오래 태우셨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더욱 고생이 심하실 겁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사기는 약재로 널리 쓰여왔습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기관지를 편안하게 해주고 끈적끈적한 가래를 묽게 만들어 밖으로 잘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생강의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는 기관지나 폐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감기 바이러스 같은 나쁜 균들과 싸우는데도 힘을 보탭니다. 오랜 시간 기침으로 고생하시던 제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늘 목소리도 잠겨 있었지요. 제가 찐 생강과 도라지, 꿀을 함께 달여서 꾸준히 드셔보라고 처방해 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 밤 기침이 눈에 띄게 줄고 목의 답답함도 많이 사라졌다며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약재라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쓰면 효과는커녕 부담만 줄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보물 같은 생강의 힘을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내 몸의 약으로 만드는 제가 70년 넘게 강조해 온 4가지 황금 같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률 첫 번째,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생강의 형태를 골라 쓰십시오. 이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앞서 제가 생생강과 말린 생강은 그 성질과 쓰임새가 완전히 다르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이걸 먼저 구분해서 내 몸 상태와 목적에 맞게 골라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막 시작될 때 몸겉에 나쁜 기운을 땀으로 확 몰아내고 싶다면 생생강을 쓰십시오. 속이 늘 차갑고 소화가 안 되거나 손발이 시린 수족냉증으로 고생하거나 오랜 염증이나 통증을 다스리고 싶다면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두고 약효 성분 쇼가오리, 풍부한 말린 생강, 특히 찐 생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생강이 좋다고 아무거나 드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먼저 살피고 그에 맞는 옷을 입히듯 생강의 형태를 고르는 지혜, 이것이 첫 번째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두 번째, 제대로 손질하고 정성껏 만들어 약효를 극대화하십시오. 자, 내 몸에 맞는 형태를 골랐다면 이제 그 약효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손질하고 준비해야겠지요. 껍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드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성질이 서늘한 껍질은 깨끗이 벗겨내고 노란 속살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씻어서 반나절 이상 얼렸다가 문지르거나 숟가락으로 긁으면 쉽게 벗겨집니다. 건강 만들기, 껍질 벗긴 생강을 얇게 썰어 햇볕이나 건조기에 바싹 말리면 건강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생강보다 속을 드는 힘이 강해지지요. 최고의 비법, 찐 생강 만들기. 하지만 제가 정말 권해드리는 것은 바로 이 찐 생강입니다.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 약효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껍질 벗긴 생강을 얇게 썹니다. 찜기에 물을 넉넉히 붓고 끓으면 찜 시루 위에 생강이 서로 겹치지 않게 잘 펴서 올립니다.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약 20분 정도 푹 쪄줍니다. 다 쪄진 생강을 채반에 널어 햇볕 좋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하루 이틀 정도 꾸덕하게 말리거나 식품 건조기에서 바싹 말려 수분을 완전히 날려주면 이것이 바로 약효 좋은 찐 생강입니다. 이렇게 만든 찐 생강은 그냥 건강보다 색이 조금 더 진하고 맛과 향도 더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 몸을 보호하고 염증과 통증을 다스리는 힘이 가장 강력합니다. 조금의 정성이 내 몸을 살리는 명약을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황금률 세 번째, 이왕이면 아침에 드셔서 생강의 기운을 제대로 받으십시오. 물론 생강차를 꼭 어느 시간에만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생강의 기운을 생각했을 때 이왕이면 오전 시간, 특히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동양학에서는 아침을 양의 기운이 떠오르는 시간으로 봅니다. 밤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때이지요. 생강은 그 성질이 따뜻하고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며 발산하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떠오르는 아침의 기운과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서로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되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생강차를 너무 진하게 마시면 그 뜨겁고 발산하는 기운 때문에 오히려 잠을 설치거나 속이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내 몸의 소리를 들어가며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황금률 네 번째, 적당량을 제대로 우려내고 신선하게 보관하여 안전하게 드십시오. 이 네 번째 원칙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양을 지키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몸에 좋다고 과하게 드시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약성이 강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강은 하루 10g, 잘 말린 건강은 하루 2에서 3g 정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이것보다 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많이 먹어야 빨리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제대로 우려내십시오. 생강에 좋은 성분, 특히 향을 내는 정유 성분들은 너무 오래 끓이면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깝지요? 그래서 생강차를 끓이실 때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간 줄이고 10분에서 길어도 15분 정도만 은근히 우려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생강 가루를 쓰실 때도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담가두지 마시고요. 셋째, 맛있고 편안하게 드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매운맛이 부담스럽다면 꿀을 조금 타거나 레몬 한 조각을 띄워 드시면 맛도 좋고 위장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넷째, 신선하게 보관하십시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앞서 곰팡이, 핀, 생강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지요. 생강을 신선하게 잘 보관해야 그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며칠 내로 바로 드실 거라면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후 키친타월이나 랩으로 감싸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세요. 한두 주 정도 두고 드실 거라면 흙이 묻은 상태 그대로 신문지에 싸서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그늘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두고 드실 거라면 특히 찐 생강이나 건강, 얇게 썰거나 가루 낸 것을 완전히 말린 상태로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하시면 1년 내내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내 몸에 맞게 형태를 고르고, 둘째, 제대로 손질하고 만들어, 셋째, 이왕이면 오전에 드시고, 넷째, 적당량을 제대로 우려내고 신선하게 보관한다. 이 네 가지 황금률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은 생강의 놀라운 힘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치 좋은 약재도 서로 기운을 북돋아 주도록 배합하여 약효를 높이듯 이 생강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몇 배로 커지는 환상의 궁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70년 경험으로 찾아낸 생강과 함께 먹으면 그야말로 천하의 보약이 되는 음식들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초간단 비법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환상의 짝꿍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생강과 계피, 둘 다 향이 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대표적인 약재이지요. 이 둘이 만나면 그야말로 온기폭탄과 같습니다. 생강이 몸속 깊은 곳을 데워주는 불씨 역할을 한다면 계피는 그 온기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뜨려주는 바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손발이 유난히 차가운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아랫배가 늘 차가워서 불편하신 분들께는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없습니다.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촉진하고 몸 전체의 냉기를 몰아내 면역력을 키우는데도 아주 그만이지요. 영주 임금께서도 이 생강계피차를 즐겨 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컵에 찐 생강 서너 쪽 또는 찐 생강 가루 반 티스푼과 작은 계피 한 조각 또는 계피 가루 4분 티스푼을 넣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 5분에서 10분 정도 충분히 우려냅니다. 취향에 따라 꿀이나 비정제 설탕을 조금 넣어 드시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넣지 마세요. 이렇게 만든 생강계피차 한 잔이면 금세 온몸에 훈훈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환상의 짝꿍 두 번째는 달콤한 보약꿀입니다. 생강의 그 알싸하고 매운맛 때문에 드시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럴 땐 바로 이 꿀이 최고의 해결사입니다. 꿀의 달콤함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목 넘김을 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꿀 자체에도 한겸, 항산화 효과와 함께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과 꿀이 만나면 염증을 다스리는 효과는 더욱 커지고 기침이나 목 아픔을 가라앉히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위장 부담도 덜어주니 속이 약한 분들께도 안성맞춤이지요. 만능 생강꿀 페이스트와 차 만드는 법입니다. 깨끗한 유리병에 찐 생강가루 1대꿀 이 정도의 비율로 넣습니다. 가루와 꿀이 잘 섞이도록 골고루 저어 페이스트 형태로 만듭니다. 드실 때는 따뜻한 물 한 컵에 이 생강꿀 페이스트를 한두 티스푼 넣고 잘 저어 마시면 끝! 정말 간단하지요? 이렇게 만들어 두면 바쁠 때도 쉽게 타서 마실 수 있고 빵에 발라 먹거나 요리에 활용해도 좋습니다. 환상의 짝꿍 세 번째는 향긋한 홍차입니다.
혹시 일본의 이시하라 유미 박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생강 홍차를 아주 강조했지요. 여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홍차 역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양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성질의 생강과 만나면 그 온열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이지요. 또 홍차 속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도와 몸속 불필요한 수분을 빼주는 역할도 하고, 붉은 색소는 항산화 효과도 있습니다. 활력을 높이는 생강 홍차 만드는 법입니다. 컵에 홍차 티백 하나를 넣습니다. 찐 생강 한두 쪽 또는 찐 생강 가루 반 티스푼 정도를 함께 넣습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2부터 3분 정도 우려낸 뒤 티백과 생강 쪽을 건져냅니다. 역시 꿀이나 비정제 흑설탕을 조금 넣어 드시면 풍미가 더 좋습니다. 아침에 커피 대신 이 생강 홍차 한 잔으로 시작하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정신도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생강차의 맛이 조금 강하게 느껴진다면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띄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큼한 맛이 더해져 마시기도 편하고, 레몬의 비타민C가 생강의 한겸 효과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생강에 계피를 더해 온기를 북돋우고, 꿀을 더해 염증을 다스리고, 맛을 더하며 홍차를 더해 활력까지, 이렇게 지혜롭게 짝을 지어 먹으면 생강의 좋은 효능을 몇 배로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쉽고 간단하지요? 이제 여러분은 생강의 놀라운 효능부터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률, 그리고 환상의 궁합까지 생강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실천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짚어드릴 차례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에 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가득 담아두었다 한들 그것을 직접 먹고 내 몸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꾸준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휠체어 신세까지 각오하셨던 72살의 박 노인장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지팡이 2개에 의지해도 집 안에서조차 걷는 것을 힘들어 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 나도 다 살았나 보. 자식들한테 집만 되기 전에 그냥 조용히 갔으면 좋겠소 하시며 눈물 짓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보는 저도 참 마음이 아팠지요. 제가 그분께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처럼 찐 생강을 꾸준히 드시는 법과 더불어 몇 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을 간곡히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해봤자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그래도 자식들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고 정말 꾸준히 따라오셨습니다. 그리고 6달 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박 노인장께서 혼자 지팡이 하나 없이 절뚝거리긴 하셨지만 당신 2발로 한약방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겁니다. 원장님, 나 좀 보시오. 내가 이렇게 걷게 되었소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데 예전에 그늘진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얼마나 활기차 보이시던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또 옆에 있던 다른 환자분들도 다 같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네, 생강이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그분의 노력이 그분 삶에 다시 봄날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시작하는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박 노인장처럼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쉽고 구체적인 4주 동안의 생강 습관 만들기 계획을 짜왔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딱 4주만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1주차는 맛보기 주간입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매일 식후에 따뜻한 물에 찐 생강 가루를 아주 조금 타서 연하게 드셔보세요. 혹은 찐 생강 한두 쪽을 씹어 드셔도 좋고요. 생강의 맛과 향, 그리고 내 몸의 반응에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2주차는 습관 굳히기 주간입니다. 이제 매일 거르지 않고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침 식후든 점심 식후든
정해진 시간에 드셔보세요. 몸 상태에 따라 생강이 좋을지, 말린 생강이 좋을지 생각하며 선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거나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3주차는 짝꿍 만나기 주간입니다. 앞서 배운 환상의 짝꿍 레시피 기억나시지요? 생강 계피차든 생강 꿀차든 생강 홍차든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골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직접 만들어 드셔보세요. 맛과 건강을 함께 잡는 재미를 느껴보십시오. 내 주차는 내 몸 관찰하기 주간입니다. 이제 생각 먹는 것이 제법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지난 3주간 내 몸의 변화를 차분히 관찰해 보세요. 소화는 어떤지, 손발 시림은 덜한지, 통증은 어떤지, 기운은 어떤지, 그리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섭취 형태, 시간, 양, 그리고 짝꿍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맞춤 생강 건강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원장님, 저는 당뇨가 있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네, 드실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양과 시간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꿀이나 설탕 첨가는 절대 안 됩니다. 드신 만큼 밥이나 다른 탄수화물 양은 꼭 줄이시고 찐 생강 위주로 드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혈당 변화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약과 함께 잘못 드시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높거나 평소에도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인데 괜찮을까요? 이런 분들은 몸을 뜨겁게 하는 말린 생강을 너무 과하게 혹은 너무 오래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통이나 피부 트러블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생강을 소량 드시거나 드시더라도 아주 연하게 짧게 드시고 몸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헷갈리시면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고요.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피 묽게 하는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절대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생강도 혈액을 묽게 할 수 있어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고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편도선염이나 위염처럼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요, 혹은 임신 중인데 괜찮을까요? 목이 붓고 열이 나거나 속이 쓰리고 아픈 급성 염증에는 생강의 뜨거운 기운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도 조심하는 것이 좋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십시오. 생강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해요. 그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 꿀을 타거나 식후에 드시거나 아주 연하게 시작해 보세요. 푹 쪄서 부드럽게 만든 찐 생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에서 죽처럼 될 때까지 오래오래 씹어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핀 생강, 썩거나 무른 생강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깝다고 생각지 마시고 바로 버리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드셔보시고 에이, 별 효과 없네 하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치 텃밭에 씨앗을 심고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야 비로소 싹이 트고 탐스런 열매를 맺듯이 꾸준한 실천만이 건강이라는 값진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금 몸이 불편하다고 지레짐작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90이 넘고 100살이 가까워져도 여전히 변화하고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잠재력을 믿고 오늘 당장 시작하는 여러분의 작은 결심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생강의 놀라운 효능부터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환상의 궁합,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저 92 한의사 최일현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부족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건강은 저 멀리 아주 특별하고 비싼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찬장 속에, 매일 만나는 평범한 음식 속에, 특히 이 땅이 수천 년간 키워내고 우리 조상들이 약으로 써왔던 생강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내 몸에 맞게 꾸준히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제 나이 92입니다. 70년 넘게 아픈 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시린 손을 잡아드리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이 탓하며 스스로 건강을 포기하는 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이제 너무 늦었다고, 이 나이에 뭘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배우신 대로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라도 꾸준히 제대로 챙겨 드시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바꿀 수 있는지 부디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 늙은 한의사의 진심 어린 부탁이자 간절한 바람입니다. 통증 때문에 망설였던 동네 한바퀴 산책, 기력이 없어 미뤄뒀던 친구들과의 만남, 허리 아파 마음껏 안아주지 못했던 귀한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는 시간들, 이 모든 소중한 일상들을 다시 누릴 수 있습니다. 생강이,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그 시작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장바구니에 생강 한 봉지를 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혹은 내일 아침 늘 마시던 커피 대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드시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 위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귀한 지혜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꼭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힘겨운 노년에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궁금한 점이나 직접 실천해 보신 경험담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저도 틈틈이 확인하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이처럼 값진 건강 지혜를 나누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생강과 함께 몸은 따뜻하고 마음은 평안하며 통증 없이 활기찬 당신의 빛나는 두 번째 청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흔둘 한의사 최일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